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5년 11월 7일 자,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금주는 이제 11월 이제 실질적인 월초경마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은근히 편성은 월초경마답지 않게 출전 수도 좀 많이 늘어났고요. 전반적인 편성 자체도 은근히 혼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경마는 월초경마라는 의미보다는 상당히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경마 주간에는 지난주가 이제 사실상 안정적인 흐름이었잖아요. 대기류 위주로 끝났는데, 지난주 경마 같은 경우에는 저 혼자만 뭐 배당 공략을 좀 많이 하면서 좀 아쉬움이 남았어요. 아쉬움이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뭐 저배당 일색으로 끝난 한 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성적이 뭐 배당이 터져야 마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성적이 안 좋았어요. 자, 하지만 이번 주는 중배당 위주로 배당이 좀 속출할 가능성이 있고, 편성 자체도 어렵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강타의 주특기인 중구배당 승부처 적중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경마 주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중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로 인해서 월초 경마라는 의미보다는 연말 경마라는 의미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 지금부터 이제 연말까지 한 2달 남았잖아요. 2달 동안은 의외로 좀 배당이 좀 나오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날씨도 갑자기 추워졌기 때문에 날씨 기온차에 따른 또 경주마에 대한 영향도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경마는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중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자, 오늘도 이 토요 경마 4개 경주, 또 제주 경마 4개 경주, 또 토요 경마 12개 경주를 시행을 하면서, 자, 토요 경마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1경주입니다. 전반적인 편성 자체로 봤을 때는 9번 해답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의 상태가 가장 좋은 것으로 보인다. 자, 10마들로만 짜여져 있는 편성이죠. 예, 9번 해답입니다. 주행은 사실 초반 양호한 선행력을 보이며 선행을 나선 뒤 중반 가만히 잡고도 탄력이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고, 전반적으로 진입 불량 등 주행 자체에는 좀 불안 요소가 있기는 합니다만, 발주기를 매끄럽게 나오기만 하면 걸음은 상당히 뛰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경지에서는 이 9번 해답 같은 마필들은 걸음은 우수한데 이제 겁이 많다 보니까, 주로에 좀 적응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주행 불안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 실제로 이제 실전에서 뛰는 거 보면 주행은 개 매끄러워요. 그래서 이 9번 해답이라는 마필은 편성상으로 보면 가장 강력한 충막감으로 읽어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1경주는 놓고 때리는 마필은 9번 해답이다. 자, 그 외에 뭐 어느 정도 기록이 되는 마필들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아주 매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마필들이 의외로 없기 때문에, 주행검사와 다르게 그 이후에 그러니까 훈련 때 걸음이 좋아진 마필들도 있으니까, 그런 마필들을 현장까지 찾아가야 되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1경주는 9번 해답을 놓고 때리는 경주다,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걸출한 충마의 후착 찾기 양상의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토요제 2경주입니다. 자, 일단은 뭐 충막감의 마필이 있죠. 7번 나온 루이스입니다. 자, 주행검사 자체는 그렇게 빼어난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우승을 차지하긴 했지만 아주 빼어난 능력은 아니었는데, 지난번 데뷔전 때 보니까 양호한 선행력과 더불어 중반 탄력을 모두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 멋지게 입상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선행 가느냐? 못 갑니다. 선행을 못 가는데도 7번 나온 루이스가 입상이 가능하냐?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7번 나온 루이스는 선행마가 아닙니다. 포리스트 캠프에 잡아로서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선행마라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따라가는 전개를 펼치더라도 7번 나온 루이스는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
피리 배팅권에 난처를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들이 가능하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이번 합작품은 훈련 상태가 상당히 양호했던 마필이고, 또 8번 슈고캐시랑 마필은 등짝은 불안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말 탄력이 부족한 단점을 있지만, 선행을 또 나선다고 할 것 같으면, 의외로 버티는 승부도 연출될 수 있는 소질은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 9번 네인스카이 같은 마필들도 일단 데뷔전 때 보여준 능력은 별 볼 일이 없었지만 훈련 상태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좋았던 마필들이라 이런 마필들은 주의를 요하는 마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훈련으로만 놓고 보면 2번 합작품과 9번 레이스카이가 괜찮고 전개로만 놓고 본다면 8번 슈고캣 같은 마필들을 조심을 하셔야 되는 편성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어찌됐든 7번 라운드에서는 놓고 때리는 충격감의 마필이면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토요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3경주입니다. 오늘 강타의 토요 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강력하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3도가 출전하는 경주죠.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누가 충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상 이제 충마도 정확한 충마 선정도 쉽지가 않은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난타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편성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이번 3경주의 특징은 뭐죠?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다는 것이 이번 경주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반 특수병 마필들이 선전을 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편성상으로 본다면 의외로 이변 연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마필들이 과연 선전을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런 경주는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특정 마필들이 어느 정도 인기를 모으겠지만 실제로 봤을 때 그런 인기권 마필들이 무너질 가능성 충분히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싶은 경우라서 분명히 조심스러운 접근은 필요해 보이는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관상으로 보면 뭐 레이저 드리거나 또 뭐 이런 마필들이 어느 정도 인기를 모으겠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의외로 이런 마필들이 부진할 가능성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마필들이 선전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은 배팅권에는 그래도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은 4번이 벨리스톰이라는 마필입니다. 오라 벨리스톰? 볼포니 자마 순말 그 다음에 480다마짜리 그 체중을 많이 뺐는데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요 마필은 장기 휴학을 했네. 30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네. 뭐 이래저래 볼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말들을 추천할 수가 있지? 아직도 베스트 컨디션은 아닐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번 벨리스톱을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재검 때 걸은 걸 보니까 마필 자체가 고개를 좀 푹 숙이고 뛰는 스타일이에요. 그죠? 고개를 좀 푹 숙이고 뛰는 스타일인데 그냥 마필 가는 데만 탑니다. 마필 가는 데만 타는데 중반에 와서 걸음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추임력 하나는 발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이런 4번 벨리스톤 같은 마필들이 실전에 들어가면 느린 편성이 아니라면 4번 벨리스톤이 안 되지만 편성이 느리다면은 의외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 벨리스톰에 대해서는 한번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마필이다. 왜? 느린 편성이니까 의외로 1300거리에서 빠른 선행마가 없다면 선전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은 마필이라서 자, 이번 교시 한번 조심스럽게 4번 벨리스톰이라는 배당 마필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승부처럼 고로 배당이 터지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토요제 3경주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주는 제가 보기에 999조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심 배당을 드리는 첫 번째 승부처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자타고풍입니다.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마필 아니에요. 대가리 아닙니까? 예, 800m에서 금간 선행과 선입을 오가면서 출중한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고, 자, 이번에도 선취인 여부도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뚝심 측면에서도 상당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 61.5kg라는 가부중을 달고 있지만, 자, 1번 자타고퍼는 놓고 때려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자, 그래서 1번 자타고퍼를 강력한 대가리로 놓고 때려볼 수 있는 경주. 자,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저는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들이 강하냐, 한 마리 정도만 말씀을 드려보면, 기본적으로 팔리기는 5번이 한백천사가 대끼리로 팔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1번, 5번이 대끼리로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요 마필 말고 또 다른 마필들 중에서 1번, 5번이야 삼척통장 다 아는 사실이 있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들이 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삼복승 배당 마필을 물어보신다면 2번 남수문도 괜찮아요. 2번 남수문도 괜찮은데, 남수문은 근데 걸으면 괜찮은데 워낙에 220담화짜리 쪼랑말이라서 믿음이 안 간다는 거죠.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그렇게 세게 보기에는 좀 그렇고, 그 외 마필들 중에서 4번 탐나대통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4번 탐나대통. 지난번에 입상에도 성공을 했지만 걸음 자체는 굉장히 좋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4번 탐나대통도 편성상으로 보면 피리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된다. 1번, 5번이 팔리는 가운데 4번 정도의 배당권 전력에 조심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번 자타고포를 놓고 때리는 경주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제 4경주. 오늘 강타의 오전장 토요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요 경주도 사실상 이제 순발력이 빠른 마필들은 좀 있지만, 종반 뚝심형 마필은 거의 안 보이는 그런 레이스예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먼저 4번 최고 미술이란 마필. 사실 팔릴 수 있는 소지는 다분히 낳고 있는 마필인데, 내측으로 기대입니다. 엄청나게 기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선행을 못 가면 우리가 흔하게 얘기해서 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불안 요소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4번 최고 미술 같은 마필들이 당일에도 팔릴 가능성은 있는데, 이런 유형의 마필들을 아주 세게 보는 것은 사실상 좀 불안하다. 왜? 선행을 못 가니까 부러질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 요소를 안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주 세게 보는 마필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귀를 해보시고 또 이렇게 검토를 해보셔도 알겠지만 좀 불안한데? 이런 냄새가 좀 나는 마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필에 대해서는 조금은 불안 요소를 안고 있다고 보고 싶고, 오히려 이번 편성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마필은 12번 세명라이트도 좋기는 한데 공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될 것 같고, 이 기절초풍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7번 기절초풍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상태는 좋았던 마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최원준이를 개선을 시켰는데, 지난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회를 줬지만 3창으로 왔습니다. 3창으로 오다 보니까 우리 흔한 말로 이젠 그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아쉬움이 남았던 그런 마필이긴 한데, 어찌됐든 이제는 더 이상의 기회를 안 주었던 마필이니까, 자, 편성상으로 봤을 때는 저는 7번 기절초풍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어서 6번 기절초풍은 이 편성에서 준메인 승부처에서 피리 배팅골에 난처를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그런 배팅골에서 제외할 수 있는 마필이 아니라 무조건 가져갈 수 있는 마필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외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들이 선전을 할지,
저는 일단 요번 4경주는 터진다는 쪽에 흐름을 맞춰놓고 있어요. 그리고 선두권이 맹위를 떨칠 것이냐 아니면 선두권이 다 붕괴를 하면서 중반 탄력이 우수한 마필들이 올라올 것이냐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서 자 오전장 3경주 4경주 한번 배당 승부를 던질 수 있는 그런 경주라서 7번 기절초풍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3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자 연장 준메인 승부처에서 강력하게 붙어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 과연 어떤 마필들이 선전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경주인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당일날 이제 뚜껑이 열렸을 때 어떤 마필들이 인기만을 팔릴지 여부가 관건인데 뭐 당연히 뭐 7번 3다 항제 같은 마필 또 이 외곽 게이트에 있는 10번 진리의 힘 이런 마필들이 좀 팔릴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는 경주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마필들이 아주 뭐 근간에 빼어난 성적을 보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7번 3다 항제도 맨날 팔리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실전에 들어가면 간발의 차이로 아쉬움을 계속 주고 있는 입장이라서 야, 이 믿어 못 믿어로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주 세게 없는 입장이고 또 일반 홈마공신도 또 팔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난번 경주 때 안 갔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뭐 가서 졌습니다. 가서 졌기 때문에 편성상으로 보면은 홈마공신도 배팅권에 난처가 쉽게 해야 되겠지만 아주 세게 보는 마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일단은 7번 3다 항제는 기본 막고로는 가져가셔야 됩니다. 7번 3다 항제는 이제는 올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들 정도로 63.5kg인데 지난번 경주 때도 사실상 이제 999가 터졌죠. 봉성왕가의 부활이 999가 터졌는데 당시에도 인기 1위로 팔리고도 3착으로 왔어요. 그러면 능력을 끌어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 소폭 경기력 신장을 보여주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선행력도 더 끌어낼 수 있는 여지도 갖고 있고 기본적인 능력 자체도 가장 출중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편성상으로 본다면 이 편성에서는 뭐 거의 대가리급의 능력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7번 3다 항제는 일단 배팅권에 난처가 시키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마필들과의 조합으로 입상에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선전을 했던 마필들은 이번엔 좀 약하게 보고 반대로 지난번에 덜덜하게 탔던 마필들 중에서 패턴이 좋은 놈들을 강하게 읽어주면서 은근히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담고 있는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어쨌든 7번 3다 항제에 대한 메리트는 굉장히 높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주교차 3경주도 항상 요즘 제주경마가 그렇듯이 중배당이 가능한 경주예요. 그래서 무조건 중배당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일본 험마공시 이런 마필들도 이렇게 아주 세게 보는 마필은 아니고 봉성명가도 이번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필들 다 자르면 은근히 배당은 중배당의 가능성이 충분히 놓고 해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력미숙의 신마와 현군 성장마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마필들이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경주입니다. 일단 능력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데뷔전에서 나름 선전의 메리트를 가졌던 3번 트리플 샤이닝이라는 마필이 자 이번 2전째를 맞이해서는 가장 기대치를 높게 받을 수가 있지 않느냐.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고 중반 탄력도 겸비한 모습. 자 주행검사 때는 437kg로 시작을 했지만 데뷔전을 치를 때는 451kg였던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마필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제 체형이 커가면서 전반적인 파워감도 보강될 수 있는 소질을 다분히 담고 있기 때문에 3번 트리플 샤이닝이라는 마필은 피리 배팅권에 난처가 쉽게 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괜찮게 보는 마필은 12번 이 브렉쉬가라는 마필이 있는데 지난번 경주 때도 굉장히 좋게 봤어요. 굉장히 좋게 봤던 마필인데 의외로 승부를 안 하는 가운데서도
사실상은 이 12번 브렉슈가가 3착으로 왔는데 당시에 1등을 했던 마필이 이가노 마방의 전무후무를 하는 마필이거든요. 이때 제가 준메인 승부처럼 8.8배를 맞춰드린 거예요. 방어 막권으로. 그런데 한빛 나라 대가리 놓고 예, 전무후무를 맞춰드렸는데 전무후무가 만약에 안 가는 조였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11번 브렉슈가도 갈 수가 있었지 않느냐. 그냥 복귀를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3번 트리플 샤이닝과 이 11번 브렉슈가 같은 마필들은 조심스러운 조건이 꼭 필요하고 배팅골에도 꼭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경차 4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오늘 제주경마의 최대 승부처입니다. 전개상으로는 9번 맹렬한과 8번 갈색호골, 또 요게 뭐 3번 여왕탄생, 또 10번 삼양이로 이런 마필들이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엇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마필들이 맹위를 떨칠 것이냐 여부가 쉽게 파악이 되지 않는 경주죠. 일단은 능력으로만 놓고 본다면 9번 맹렬한이라는 마필이 그래도 가장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우승을 차지하긴 했지만 사실상 이 우승 자체가 경주력에 급하강을 하는 가운데 1권의 우승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직전보다 더 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 경주예요. 자, 그래서 지난번 경주 때도 제가 맹렬한을 대가리 놓고 무병장수를 맞춰드렸던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데 이번에도 9번 맹렬한은 된다. 왜? 지난번 경주 때 예, 경주력에 하강을 하는 가운데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이라 이번에는 뭐 무조건적으로 경주력의 상승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보면 9번은 무조건 되는 마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여기에 배당 마필이 있습니다. 배당 마필이 있는데 근간에 계속적으로 이제 상태가 안 좋아서 전혀 못 뛰던 마필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굉장히 상태가 좋아지면서 예전의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예, 그런 마필이 한도가 포진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마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배당 연출도 가능한 편성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은근히 배당이 가능한 그런 편성으로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메인 승부처는 중배당 단통으로 때려볼 수 있는 경주이고 불안한 인기마가 있는가 하면 전혀 안 팔리는 가운데 상태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꾸시말도 버팅기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제주경차 4경주는 작심 배당을 노리면서 때려보겠다. 맹렬한이 누굴 때릴까요, 강타가? 뭐 4번 대견한? 이런 거 안 돼요. 이런 거 안 되니까 배당으로 때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6경주입니다. 하이라이트 승부처예요. 요번 경주도 강타의 갈리마가 포진을 하고 있는 경주라서 그 갈리마를 놓고 한번 때려보고 싶은 생각도 다분히 담고 있는 경주예요. 야, 왜 이 말이 이렇게밖에 못 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상 이 경주는 12번 매니미직이라는 마필이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고 자,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도 가장 많은 준비를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12번 매니미직은 뭐 누구나가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8번이 환희의 순간이라는 마필도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외관상으로 보면 12번 8번인데 요런 마필들 외에 복병은 없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에요. 요게 이제 관건인데 이 중에서 복병이 있느냐 없느냐 요 부분을 물어보신다면 강타는 뭐 미련 없이 복병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복병만을 강하게 때려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안정된 적중과 더불어 배당마의 선전까지도 기대를 하면서 12번 매니미직은 오는 편성이니까 자, 요 마필을 놓고 때리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이라이트 승부처는 적중의 포인트를 두고 접근해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제주경마의 끝경주죠. 제주경차 5경주 고객사랑 제주마사랑 대상경주가 되겠습니다. 제주마 2세마 경주에서 오픈 경주로 펼쳐지고 있는데 과연 이 중에서 어떤 마필들이 가장 강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일단 뭐 눈에 확 띄는 마필이 있죠. 뭐 말이 필요 없죠.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제가 부러지질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부러지려고 하면은 뭔가 팀이 있어야 되는데 직전에도
부러지진 않는다. 번개 왕자를 놓고 했던 소리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손해가 가능한 편성을 만났어요. 자, 그럼 이번에도 또 안 부러질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66.5kg라는 가부종을 갖고 있고 복속률 100%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필을 안 보는 이유는 복속률 100%잖아요. 그러니까 안 볼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번개 왕자는 이번에도 능력상 무조건 대가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군계 1합격의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일단 뺄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나머지 이제 후착마 중에서 어떤 말을 가져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일단은 3번이 좋아 보이네요. 저는 3번 1대 퇴수가. 그래서 요런 마필들 한번 조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2번 번개 왕자는 충마고, 여기에 이제 3번 1대 퇴수 같은 마필들 조심스럽게 추천을 드려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7경주 어느 강타의 토요경마 UCC 준베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후반부 준베인 승부처.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은근히 까다롭고, 또 터져도 할 말이 없고, 또 누가 안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서도 사실상 누가 팔릴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잘 쓰지가 않는 경주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까다로운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외관상으로만 놓고 보면 눈에 띄는 마필이 9번 창세라는 마필도 눈에 띄고, 10번 이 비욘 드리미티 같은 마필들도 눈에 띕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인기마들이 사실상 선전을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교시 이제 재미나게 보는 마필은 6번이 액턴가야라는 마필입니다. 6번 액턴가야. 야, 6번 액턴가야? 조제로? 조제로가 여러분들이 못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은근히 5승을 했어요, 벌써. 그래서 신인 기수 치고는 뭐 못하는 기수가 아닙니다. 그냥 말을 좋은 걸 타지 않고 5승 정도를 이겨냈다면 기본적인 가락은 있다고 보고 싶은 그런 기수이고, 오버 액턴가야도 건강교시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능력을 끌어내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을 대비해서도 많은 주도훈련과 수용조교까지 병행을 했다면 안 가는 조는 아니고 무조건 가는 조인데 6번 액턴가야 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이번 7경주 준베인 승부처, 후반부 준베인 승부처에서는 이 6번 액턴가야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갖고 한번 때려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런 복병, 그러니까 인기권 전력이긴 합니다. 약간 복병으로 구분될 수 있는 이런 마필들을 강하게 보면서 이런 마필들 입상을 하면 당연히 중배당 이상이 가능한 토요제 7경주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토요제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두권 영합이 필연이죠. 2번 샤이닝 크리닝과 8번 라이징 패스트. 자, 여기에 또 9번 태풍 돌파. 요런 마필들이 거의 엇비슷한 선행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런 마필들 간의 선행 경합이 굉장히 심할 것 같죠. 오버 스페이스권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편성은 일단 선두권에서의 경합 가능성은 이제 필연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나머지 이제 추입형 마필들이 올 것이냐 아니면 선두권의 마필들이 올 것이냐, 이 부분만 고민을 하면 되는데, 일단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마필은 당연히 5번 스페이스건이라는 마필입니다. 언뜻 보면 바닥을 때린 것 같죠. 6착과 7착을 차지했는데, 야, 이 마필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5번 스페이스건 놓고 때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성에서 놓고 때리는 마필은 5번 스페이스건이고, 의외로 2번 샤이닝 크라운 같은 마필은 이번에도 안 될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어느 정도 인기 많은 팔릭 공사는 높지만, 제가 보는 견적에서는 2번 샤이닝 크라운 같은 마필들은 때리면 안 되고, 오히려 편성상으로 봤을 때 될 수 있는 마필들이 1번도 좀 노예할 때도 좀 불안하죠. 이번에는 좀 안 될 것 같고, 4번이 강호시대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런 마필들이 좀 재밌습니다. 그래서 추천마로는 5번 스페이스건과 4번 강호시대. 요게 제가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서 얘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 이거 꼭 체킹을 해놔야 돼요. 제가 보기에 중배당이에요. 승부처는 아니지만 5번 4번 바꾸는 중배당입니다. 그래서
두 마리를 추천드렸는데 오버스페이스건과 4번 강호시대 요 두 마리를 추천드린다. 그러면 오버스페이스건은 능력으로 추천을 드린 거고 4번 강호시대는 기복은 심하지만 종반 뚝심 측면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선전의 메리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두권이 붕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편성이고 제 선행 외엔 답이 없는 마필들은 이 편성에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입 전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뭐 오버스페이스건이나 또 선입층이 무너진다면 왜 막판에 4번 강호시대 같은 마필들이 올라오면서 중배당이 형성될 수 있는 토요제 8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9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주의 전력이 조금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경주입니다. 기본적으로 2번 보자르라는 마필 기본 능력상으로 봤을 때 은근히 세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난번에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을 해서 4착으로 왔지만 이 농협회장배에서 4착으로 올 정도면 걸음 자체는 뭐 일반 경주에서는 뭐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 2번 보자르는 읽어줘야 되는 마필이다. 자, 다음은 이제 4번 빅뱅이란 마필인데 이 빅뱅도 무시를 못합니다. 제가 보기엔 절대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번 편성에서도 추임력은 소폭 하강을 하겠지만 반대로 선행력은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문제는 4번 빅뱅이 선행을 갈 수 있느냐인데 2번 보자르와 6번 노도로제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선행력을 끌어내는 데 들어도 종반 탄력이 조금 부족할 가능성도 있어서 4번만에 대해서는 약간은 불안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이제 5번 인수제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상대적인 선입형 강자라고 볼 수가 있는 마필이라서 이 편성에서 뭐 무조건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 자, 그래서 2번 보자르나 4번 빅뱅이나 6번 노도렌제가 다 되는 말인데 이런 마필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선행을 갔을 때 베스트거든요. 그러면 물론 2번 보자는 선입도 되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저는 역으로 편성으로 봤을 때 5번 인수제가 경주를 풀어먹기에 가장 좋지 않느냐. 따라가도 한 4번면은 따라갈 수가 있고 종반 탄력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주니까 어차피 선행형 마필들이 득세를 하는 편성이라면 5번 인수제가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토요제 9경주에서 저는 5번 인수제를 놓고 때리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0경주 강타의 토요경만 최대 승부처인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8번 다이아 파워가 비교적 편한 선행을 갈 수가 있는 그런 편성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 글쎄요,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조결은 굉장히 양호했던 마필인데 8번 다이아 파워 같은 마필들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이 선두권이 무너진다고 할 것 같으면 재미를 볼 수 있는 1순위 마필은 당연히 5번 썬업입니다. 자, 거리 1800을 맞이해서 3등급 경주. 자, 그랬을 때 종반 탄력 측면에서 누가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느냐? 5번 썬업입니다. 거리는 중거리이지만 선두권이 또 무너진다고 할 것 같으면 종반 추임력 측면에서는 뭐 발굴에게 전력을 갖고 있는 5번 썬업이 거리 적성 및 거리 편성, 거리 적성 및 적정 편성을 만난 마필이기 때문에 5번 썬업을 놓고 때리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아주 강하게 봅니다. 그래서 뭐, 이 5번 썬업은 무조건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1경주, 토요제 11경주입니다. 미세한 우위긴 합니다만, 그래도 배팅권의 충마가 버티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죠. 바로 2번 선봉이란 마필입니다. 야, 세죠? 많이. 선행이면 선행, 선입이면 선입. 뭐, 그리고 이제 상대방을 어느 정도 안배를 한 입상.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난번 우승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경주력을 하락을 했던 마필이에요. 더 끌어낼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갖고 있는데 그런 모습 속에서 2번 선봉이 여유있게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 마필은 이제 1800도 뛰어봤던 마필이고 부정도 이제 56kg지만 요즘 같은 상승세 컨디션이라면
뭐 2번 선봉이 안 될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가리는 누가 뭐라고 해더라도 2번 선봉을 대가리를 놓고 때리는 것이 무조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선봉을 놓고 때리는 것이 정석이다. 전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리겠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중반 뚝심이 좋은 마필들을 가져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여부가 관건인데, 저는 뚝심이 우수한 마필들, 예를 들면 8번 아라하자라든지 10번 스피릿스포트라든지 이런 유형의 마필들이 거리 1800이라서가 아니라 어차피 선두권은 2번 선봉이 싹 때려잡습니다. 선행도 갈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6번 일진하랑 같은 마필들은 좀 힘들어 보이고, 그렇다면 이제 10번 스페이스건이나 뭐 8번 아라하자 같이 추임력이 우수한 마필들이 이제 막판에 올라오는 그림. 그래서 2번 선봉의 후착은 10번이나 8번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2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끝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11월 달이나 12월 달은 중계차를 해가지고 현장 실황, 실전 배팅, 그야말로 이제 막 급하니까 제 특기인 실전 배팅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한번 찾아뵐 생각이에요. 거기서 막 욕도 할 겁니다. 개새끼들 왜 안 가냐는 등, 또 바쁘니까 아주 추천도 격렬하게 드릴 거고, 여러분들 제가 그랬잖아요. 맨날 인다고 꿍시렁거리지 마시고 차라리 실전 배팅에 와서 제가 어떻게 배팅을 하고 또 배팅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안 가는 말, 무조건 되는 말, 이런 마필들을 추천해 줬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배팅을 해야 되는지, 요령 같은 거, 그 다음에 정확하게 뭐가 가야 되는 걸 무조건 가르쳐 주는 경주니까 실전 배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갖고 자,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끝장 승부처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 마필, 뭐 어떤 마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뭐 5번 진명가고요. 안 되는 마필은 아니지만 워낙에 이제 스케일이 커요. 그래서 기복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안 되는 마필이 하지만 믿어 못 믿으러 가야 될 입장이고, 8번 나이트우드도 승군전을 치르고 있고 또 선행으로 모두 일수를 했던 마필인데, 이번에도 선행을 가지만 7번 대마지존이라든지 또 1번 스토리텔링과 같은 마필들에게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거기에다 또 4번 디플로매틱 미션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8번이 이런 마필들, 라이트우드 같은 마필들은 그렇게 세게 보는 마필이 아니고, 이번 경기에서 재미나게 보는 마필들 중에서 강력 추천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 마필은 바로 9번 뚜뚜베네라는 마필입니다. 뭐라고? 뚜뚜베네? 이런 마필도 있어?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은근히 능력 이상의 경제력을 현재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마필이에요. 그런데다 지난번에 조정을 거쳐서 선취인용으로도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예전의 추임력과 예전의 선행력은 굉장히 양호했던 마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천후의 각질을 갖고 있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9번 뚜뚜베네가 당연히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겠어요. 좀 덜덜하게 팔리겠죠. 덜덜하게 팔리더라도 제가 보는 견제에서 이 마필은 배팅권에서 절대로 빼면 안 되는 마필입니다. 거의 대가리급을 갖고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 9번 뚜뚜베네다. 그래서 이번 끝장 승부처 역시도 중배당 이상이 가능한 그런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가 많이 준비한 토요경마 UCC 방송은 이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지켜봤듯이 준비당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재밌는 토요경마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주에는 배당도 터지는 만큼 강타의 주특기를 살려서 자, 완벽한 대구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